소리, 아픈 거, 프로포폴이 행복하게 하는 스케일링도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아 리더의 김현중입니다. 치과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리, 아픈 거,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막상 치아가 상하고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데요. 자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수면 마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취라고 하면은요, 전신 마취, 곡소 마취 이렇게 나누는데요. 전신 마취라는 거는 약으로 완전히 재워서 환자가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통해서 수면 상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숨을 쉬게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마취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수면 마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수면 마취를 할 때는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우유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로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감각에 대한 어떤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해서 호흡이 없어지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프로포폴이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런 거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잠을 깊게 자고 깬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개운하다고 하죠. 결국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약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프로포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프로포폴보다 미다졸람이라는 게 조금 더 안전해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이 미다졸람을 이용한 수면 마취의 경우에는요, 깊은 수면이 들어갔을 때 프르마제닌이라는 반대의 어떤 해독약 같은 그런 약이 있어서 수면 마취가 일부 깊더라도 빨리 깰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포폴보다는 이 미다졸람을 이용한 수면 마취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령이거나 천식이나 호흡기 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면 마취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음주량이 많거나 수면제를 자주 먹거나 이러면 수면 마취가 쉽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수면 마취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환자의 몸무게, 나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신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일단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는 이 치료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내가 받는 치료에 관해서 일단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치료할 건지 좀 더 정확하게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면 마취 하는 동안에는 맥박수라든지 호흡 상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어떤 응급 상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응급의 체계적인 그런 기구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게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서울탑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이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응급 대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안전하게 수면 마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지. 서울탑치과 5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면 마취로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가능한데요. 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기계 소리가 싫어서 스케일링도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이제 우리가 수면 상태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건들면 이렇게 움츠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상 이렇게 치아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를 꽉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로 수면 마취를 살짝 깨워서 그 상태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면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 시작, 그 다음에 치료 끝만 기억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걸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종종 있으셔서 이 수면 마취를 할 때는 꼭 보호자가 동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갈 때는 꼭 자가 운전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출산 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먹는 약이나 아니면 웃음가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진정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면 마취의 경우에는 약의 용량이 몸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동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 두렵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결국 구강 건강을 지키고 오복인 치아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리더의 김현종이었습니다.